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한국 영화계 장르의 개척자라 불리는 김지훈 감독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김지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랑이라는 아주 무모한 작품을 또 이렇게 또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아무쪼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들게 한 결과물에 대해서 격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르의 개척자, 그리고 장르의 마술사, 장르의 탐험가, 장르의 연금술사, 이렇게 늘 감독님을 수식하는 단어에는 이 장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늘 그렇게 새로운 장르로 등장하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내가 초래한 결과라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바꿀 거예요. 김장르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해봤었고, 그렇게 봐주시는 거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영화를 통해서 하려던 어떤 이러한 움직임들, 시도들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일랑은 남북한이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2029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긴 개미 지옥 같은 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진 못해. 반통일 테러 단체 섹터의 등장으로 한반도는 혼란에 빠지는데요. 근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도네시아. 섹터에 맞선 특수기동대에는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일랑이 활약하죠.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 특수기동대를 견제하기 위해 정보기관 공안부가 나서게 되면서 이들의 얽히고 설킨 암투와 대결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린 늑대의 탈을 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늑대야. 네, 이번 작품 일랑은 또 배경이 2029년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김지훈 감독의 SF 장르라고 봐도 네. 좋을지 어떨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죠. 이제 뭐 SF, 이제 미래를 다룬 거니까 이제 SF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뭐 SF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룬 영화가 아닐까.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두려움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 예전에 옴니버스 영화 있죠. 인류멸망 보고서에서도 깨달음이란 스님들도 얻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봇이 깨달음을 얻다니요? 되게 특별한 어떤 미래 세계가 등장한다기보다 그 인간의 어떤 지능뿐만 아니라 그 이성까지 위협하게 된 AI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인간들이여,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변적인 의미에서 어떤 SF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는 일락에서는 암울한 미래상을 구현하는 세계관으로서 S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에서 가져올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권력기관 간의 어떤 충돌과 암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끌어들여오면서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국민들이 들끓는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일랑의 세계관이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영화 일랑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오시마모토 원작의 일랑. 영화 한 건데요. 일랑이 보여준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공간과 소품을 그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제 세계에 구현한 데 있어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로보캅 또는 배트맨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언맨까지 그런 스투, 강화복 액션을 일랑이면 한국에서 해보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였고, 이 일랑의 시작은 어두운 터널에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의 일랑에 출연하는 그 모습, 또 큰 만화를 배경으로 그 일랑이 MG42를 들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강화복도 실사로 만들었을 때 정말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 만화에서 보여줬던 액션 같은 것도 훨씬 스펙타클하고 박진감이 넘쳐야 되고, 그런 액션 영화에서 오는 어떤 온갖 쾌감들을 다 그 영화 안에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번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이라고 하면 역시 그 거대한 지하 수로였어요. 그 일랑에서 만화에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누아르 터치를 그 지하수로 장면에서 많이 이제 반영을 했죠. 뭐 주조 자체가 누아르긴 하지만은. Come on out. 제3의 사나이에서 오선헬즈가 등장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지하수로 같은 데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으로 싹 나올 때 그게 정말 압권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랑에서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넣었어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올 때. 그래서 이제 원작 일랑이랑 조금 다른 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 일랑에서는 빛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 그런 장면은 없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둠 속에 있을 때 완벽하게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서서히 드러날 때 같이 눈빛도 벌겋게 들어오는 그런 연출을 했죠. 그래서 일랑 자체가 유령같이 두려움의 어떤 느낌으로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게 일랑 자체가 무모한 시도였기 때문에 그 세트와 강화복에 돈을 다 쓴 거예요. 지하수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또 거의 다 액션은 그 지하수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동선들을 짜려면 또 엄청난 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규모 세트 2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로처럼 막 보이게 하면서 한정된 공간을 되게 다이나믹한 어떤 동선을 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놈 때는 그래도 그때는 젊었었잖아요. 이게 육체가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나이 먹으니까 이 나이 먹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좀 얻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평소에 그 김지훈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서 그 어둠을 가장 잘 그리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화홍련도 이 어두운 분위기의 그 외딴 집이 그랬었고요. 또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도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그 주인공이 집안에 있을 때 혼자서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괴한들이 등장을 하는 장면도 굉장히 놀랍고, 또 놈놈놈 같은 경우도 역시 그런 어둠이 잘 표현이 되니까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원색적인 화려함이 또 더 돋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인랑이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좀 그려왔던 그런 그 어둠의 세계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밀정과 장화홍련 때는 그 어둠도 그 앰비언트 조명을 만들어서 어둠 속에서도 레이어가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푸르스름 어둠, 누르스름 어둠, 붉으스름 어둠 이런 것들을 정말 천조명으로 해서 다 그런 것들을 구현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것이 있을 때 어떤 그 묘한 분위기가 어둠의 어떤 그런 어떤 스펙트럼들을 그냥 단순히 블랙이 아닌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의도에 대한 어떤 무드와 어떤 그 분위기는 전달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정말 이번 작품은 캐스팅부터 실로 어마어마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저는 그 강동원 배우가 연기한 그 임준경 역할이 좀 눈길이 갔는데, 강동원 배우는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찢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배우 강동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만화 영화를 실사로 옮겼을 때 가장 어색하지 않는 배우. 내면에 어떤 베일이 쌓여 있고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감정적인 접근에서 그것을 알아낼 수 없는 인물을. 그러니까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 강동원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한 스크린에서 강동원과 정우성이라고 하는 이 두 배우를 한꺼번에 본다고 하는 건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배우의 매력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근데 강동원과 정우성이 보이는 액션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정우성이 막 피지컬하고 감정을 발산하는 막 이래서 뭔가 이렇게 그 불덩이 같은 액션이라면은 정신 안 차릴 거야? 강동원은 뭔가 안무가 있고 되게 수려해요. 되게 스산한 아름다움이 있어서 되게 처연해 보여요. 군도에서도 그랬잖아요. 처절하면서도 피지컬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어떤 정조가 느껴지는 그 유일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임준경이라는 인물이 약간 그런 뭔가 자기 안에 차단되고 그만둬. 어떠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슬픈 사연을 가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보적인 매력이고 그의 재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두 사람의 대별되는 액션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우성이라는 배우 생각할 때 이제 특기대와 역사를 같이 한 녀석입니다. 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 전까지 그 여태껏 보여주지 않은 연기를 한 거잖아요. 뭐 설계자, 마쿠, 조종자가. 그러면서 이제 되게 고급 연기를 정우성 씨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느낌의 정우성, 그 중후함, 관록 이런 느낌을 일랑에서 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강동원, 한효주 두 배우의 그 멜로라고 할 수 있는 연기도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그 레이어가 좀 다층적인 멜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약간 멜로는 사실 그 서브 플롯이었어요. 네가 유족한테 갖다 줘. 내가 왜요? 걔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야. 이렇게 혼란한 정말 암울한 디스토피아의 미래상을 만들고 이런 야만의 시대에 사랑이라는 질문이 가능한가라는 영화를 접근을 했다가 이제 사람 인물들을 만들고 이제 세계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집단과 개인의 얘기가 되더라고요. 한상우, 이윤희, 장진태 하나는 친구고 여자고 스승 또는 아버지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 인물을 대표되는 게 뒤에 집단들의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공안부, 섹트 플러스 공안부, 또 특기대. 그런 인물에서 이윤희와 임중이 만났을 때 처음으로 집단을 이탈한 개인의 어떤 감정들을 만나게 돼요. 임중경이 창문을 뚫고 도주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면서 같이 도망다니면서 약간 같은 처지의 느낌으로 서로의 정서적인 느낌을 교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이 장진태 전화가 오고 거기서 내일입니다. 내가 해결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 일입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조직이나 집단의 생각에서 개인의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각의 과정을 그리려고 이 일랑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작품이 감독님의 어떤 전체 필모그래피 안에서 어떤 영화로 조금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다른 도약 지점으로 가기 위한 어떤 또 과정 중의 영화로 저한테는 그렇게 작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화의 충격심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스펙타클한 느낌을 주는 어떤 그 액션과 공간 연출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받는다면은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그 어떤 의미와 개인적인 성취를 느끼지 않을까.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들어오는 또 그 준엄한 꾸짖음은 또 저에게 어떤 그 다음 영화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자양분과 교훈으로 또 삼을 거고요. 아, 정말 좋은 생각이시고요. 매 작품 끝내실 때마다 뭐 이렇게 영화계를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셔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다음 영화라는 표현을 쓰셔서 떠나시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러다가 또 이제 모르는 거더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단 제한 시간은 13초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인물이 나오는 본격 얼굴 대잔치 SF 일랑.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미장센과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김지훈 감독과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김지훈 감독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